대한민국 3대 여왕 중에 한 분이죠. 배구의 김연경, 피겨의 김연아, 학생부의 전소영 선생님. 야, 정말 이 학생부 연수의 여왕 여신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드디어 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로 차별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도서, 전국 500개 교회에서 사용 중인 학종준비 해결책, 학생부 바이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키트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성장 시간 티타임, 오늘도 오픈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3대 여왕 중에 한 분이죠. 배구의 김연경, 피겨의 김연아, 학생부의 전소영 선생님. 야, 정말 이 학생부 연수의 여왕 여신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요청에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전소영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개인톡을 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그 시청자분들, 우리 TT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네, 제가 오늘 4번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강의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좀 필요한 내용 위주로 3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2023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달라지는 점을 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2번째로는 좀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입력하실 때, 사례별로 입력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좀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AI의 활용 관련해서 저희 작은 고민과 수업 관련해서 고민한 부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고민한 부분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그 화면에서 교묘하게 또 선생님의 AI가 같이 잡혔어요. 이거 아유, 너무 역시 여신. 이것도 다 AI로 하신 거죠? 네. 이따 제 또 아바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실시간껏 만들어서. 네. 요것도 자세한 내용은 또 요 강의에서 또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티타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이 한번 해주시죠. 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시작하겠습니다를 같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학교를 제가 옮기면서 많은 활동들은 하지 못했는데요. 크게 4가지 활동으로 이제 교육청 연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고등학교 연수라든지 그리고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올해 한 2번 정도의 연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AI 활용과 관련한 그런 연수 관련된 내용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3가지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기준으로 올해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서 달라지는 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저희 이렇게 발표됐던 로드맵의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드디어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에서 모두 폐지가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1, 2, 3학년 내용이 깔끔하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가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들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는 것이 올해 대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이제 표를 보시면 되고요. 뭐 세부사항으로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기존에는 일부 반영되거나 반영이 되었다가 이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뭐 예전부터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 반영된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는데, 다른 학교와 차별화해서 혹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해서 어떤 점을 좀 의미 있게 기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출력할 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간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입에 지금 반영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인적, 학적 사항이라든지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항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또 대입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미반 항목 증가 외에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거, 그리고 작년 서울대에 이어서 올해 고대까지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된다는 점 등을 유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폐지,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어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사라지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할 때 2명의 평가자가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가 부여된다라고 하고요. 지역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고대도 이제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또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정시에서 무조건 다 내신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일부 전형만 전체 1,400명, 1,500명 정도 뽑는 중에 한 400여 명 정도를 뽑는 데 있어서 내신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는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1등급 학생은 100점, 2등급 학생은 98점, 3등급 학생은 94점, 4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86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뭔가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등급 4등급 이하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전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입시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또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단지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부의 여러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형을 준비하든지 간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 계시면 학생들 지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유해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5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난 티타임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그 내용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때에는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과 이 내용을 사실 저희 선생님들께 전달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알렸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렸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틀은 기존에 있었던 4개의 평가 요소가 이렇게 3개의 요소로 좀 단순화됐다라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의 측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기 초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겠구나, 교과 활동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하니까 좀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이런 학업 성취도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수업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쌤이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교과 세특에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잘 적어주면 학생이 같은 등급대의 다른 학생에 비해서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돋보이게 이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력에 대해서도 역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요소가 바로 탐구력인 것 같습니다. 탐구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탐구 활동들이 심도 있게 과목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들어갈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좀 나열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활동 위주 혹은 수업 활동 위주의 그런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런 탐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심도 있게 적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이런 탐구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이런 탐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 정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학교 활동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구력에 대해서 어떤 점을 평가하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실제로 배운 내용을 지식에서 끝내지 않고 그걸 정말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뭔가 좀 더 확장된 활동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탐구 활동의 어떤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진로 역량이라는 큰 어떤 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트렌드였던 전공적합성 그리고 전공에 맞는 어떤 활동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또 전공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교과 이수 같은 것에서 좀 더 드러내줄 수 있고 그 교과 안에서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요즘 바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뉴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한양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입생의 절반 정도를 전공 없이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트렌드,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점점 미래 사회로 갈수록 어떤 전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어떤 학생들의 역량 위주로 일단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로 역량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요 5개 대학들이 사실 진로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우리는 이제 바꿔서 쓰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외의 대학들도 전국 적합성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다들 이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대학들도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평가 요소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그동안 너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든지 뭐 세특에 쓸 때도 학생 전공에 맞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다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교과 역량에 맞는 그런 세특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전공 적합성을 매우 강조해 왔던 그런 대학교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교과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요소인 공동체 역량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게 오실 텐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 안에서 토론 활동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실험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둠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평가 요소로 본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활동을 시작하신다든지 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학교 옮기고 나서 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기 초에 이제 3월 달에 저의 업무에 맞게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접근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이게 바뀐 내용이 사실 이렇게 너무 문서화돼 있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가독성 있게 자료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뀐 내용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A4 용지에 이렇게 칸 4개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그 PPT 내용을 적어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교과 학생들에게 같이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들께 자료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 지금 연수 자료 링크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한글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지만 위에 내용을 바꾸셔서 선생님들 학교에 공유도 하시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연수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곳에 같이 담겨있는 내용이 있는데 역시 제가 참고한 자료는 2가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교과 세특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과 그리고 작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굉장히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해서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같은 내용을 이 안에 같이 담아 두었고요. 그 중에 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반장, 부반장이 아닌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화 활동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많은 얘기 나누시고 또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특기사항 관련해서 역시 오늘 또 이 내용을 다루면 안 되겠죠. 제가 작년 11월에 여기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것도 역시 자료가 비슷한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난 영상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같이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좀 활용하셔서 특기사항 작성할 때 이제 구상할 시기가 되었죠.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구상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드디어 2023학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연수를 받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올해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변화가 없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재요령이 매년 너무 바뀌니까 이런 거 다시 막 숙지해서 뭐 활용해서 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도 이제 달라진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 여러 가지 중에 딱 2가지만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밖 교육기관 체험활동이 추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적 체험 활동에 어떤 활동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약이 나름대로 이제 좀 세게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조건이 우리 학교에서 주최 주관하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 급인 다른 고등학교에서 주최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과 같은 그런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 주관한 활동만 원래 적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학교 밖 교육기관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학교 밖 교육기관에는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기관, 대학교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까지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제 이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라고 하는 활동에 한해서만 입력이 추가로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여기에 되냐라는 것은 일단 좀 빠른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를 벌써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입력이 가능한 기관 활동과 기관명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각 지역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거는 그 해당 활동을 이제 만약 홍보를 받으셨거나 하시면 먼저 시도교육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그 활동한 거라고 입력은 안 되고 학교 밖 교육기관이라는 이 명칭, 공통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학생의 활동이 기록이 가능한 그 범위를 약간은 넓혀준 거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활동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경 후에 바뀌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바뀐 것 중에 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지만 이제 모든 학교에 그런 해당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해당 내용이 있는 걸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방법을 명료화하겠다라고 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아니면 이미 성취 수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술 서술은 지향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대놓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 연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교과 성취 수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학생들별로 막 조금씩 뭐 잘한 학생 상 수준으로 중 수준으로 이렇게 하 수준으로 이렇게 복붙해서 붙이는 분이 있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전체 학생에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기사항을 써줘야 된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공통문구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때로는 내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어느 정도 글자 수가 차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요. 이제 사실 대입의 평가 요소도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세특을 이렇게 써주시면 정말 볼 게 없는 그런 세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그런 단순 활동에 대한 내용, 학생이 어떤 활동에 참여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우리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그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걸 약간 염두해서 만든 자료가 바로 작년 12월 말에 이제 나왔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했던 자료인데요. 교과 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라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가시면 누구나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서 참고 자료 딱 누르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과 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전에 마지막에 업데이트됐던 자료가 2019년 정도에 발행된 자료였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었고요. 아마 시기적으로도 교과 세특을 좀 더 내실 있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4가지 내용을 골고루 다 담아서 작성을 해달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성취 수준, 그리고 학생이 수행한 과정이나 결과. 사실 이 과정이나 결과가 좀 자세하게 적히면 이걸 토대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어. 이게 이제 교사의 주관적이지 않은 평가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수행 과정 및 결과가 없이 역량만 썼다. 아주 훌륭하고 뭐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쓰시는 또 그런 또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 있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쓰면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입학사정관님들이 제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세특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역량은 사실 조금 저희가 핵심을 집어서 딱 우리가 관찰했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딱 집어서 써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세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교사의 총평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이런 활동을 봤을 때 관찰되는 게 있다면 써줄 수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하면 좋은 부분이 바로 저희가 역량 부분에 있어서 뭐 과별로 이렇게 교과별로 나와 있는 역량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과라서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역량들 참고해서 쓸 수 있고 뭐 수학과나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아 보이는데 상대적인 걸 수도 있지만 각 과목의 그 핵심 역량을 참고하셔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2015 개정 교육 과정 자체에 핵심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과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다. 사실 저는 영어과 세특을 기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영어적인 측면에서 뭐 독해력이라든지 뭐 쓰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그것만 서술을 하게 되면 사실 학생들 별로 되게 비슷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좀 확장해서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한두 개라도 넣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좀 개별화된 세특을 작성하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과 예시 말고 수학과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학생의 성취 수준이 간단히 나와 있고요. 그 학생의 개인적인 성취 수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해본, 이 학생은 통계 관련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표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교사가 평가하기에 굉장히 정보 처리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채택 작성과 구성을 해달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예시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일단 수업 구성의 단계부터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려면 일단 이제 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문제풀이와 이런 것들 외에 어떤 이런 활동, 수행평가라든지 활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하고 기재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한번 해드렸고요. 사실 기재 요령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하기 전까지 저는 기재 요령을 그렇게 꼼꼼히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 요령을 요약해서 이제 안내하는 연수를 할 때 제가 만드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이제 고등학교 버전이긴 한데 제 블로그에 오시면 중학교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뭐 연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뭐 신규 선생님이 계시거나 복직한 선생님이 계셨을 때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좀 제가 더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역별, 사례별 입력 도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작년 말에 만들었던 자료들도 있는데, 작년 말에 안내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걸 좀 안내를 좀 학기 초나 아니면 1학기 때 안내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12월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12월에 공개를 하면서도 이걸 좀 미리 안내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심화탐구 활동 참고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심화탐구 활동을 할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저의 지인분들, 그리고 제가 이런 학교생활기록부 연수를 준비할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의 블로그를 잠깐 블로그나 카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 블로그고요. 제 블로그는 요새는 제가 학교를 옮긴 뒤로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면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 생길수록 학교 생활이 요즘 참 팍팍하고 힘들지만 좀 더 즐거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에 여기 티타임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도 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숭신여고 김강석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탐구활동의 4단계, 이걸 이제 저도 전수받아서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그 내용에 보시면 그 탐구활동의 4단계가 잘 드러나는 그런 세특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커뮤니티 매핑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학교의 생물의 다양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직접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 학교에도 막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탐구를 한 내용 같은 게 이제 세부적으로 적히면서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잘 드러나는 그런 특기사항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학생부 바이블에 정말 운이 좋게 저자로 참여했는데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작성한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롭게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탐구 주제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탐구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틀과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많은 참고가 되시는 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탐구 활동지 같은 걸 만들 때 정말 많이 참고하고 있는 그런 도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희 멘토 선생님 카페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자료가 다양하게 정말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 파일로 그대로 바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파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정말 처음으로 오랜만에 창체 진로 과목을, 영어 교사라서 거의 그럴 일이 없었는데 창체 진로를 맡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여기 카페 덕분에 정말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고 영감을 얻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저에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제 주관적인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떤 자료, 뭐 연구 분석 자료라든지 자료를 토대로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걸 다시 재구성해서 안내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신데요. 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대입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저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툴 같은 것들 많이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진로 진학 3당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알게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세요. 근데 정말 열정적이시고 보시면 따뜻한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까지 모두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학교에서 충실히 활동한 것으로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로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 한두 개만 읽어보셔도 정말 정성스럽게 글이 작성이 돼 있고 진심을 다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느껴지셔서 정말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 거라서 약간 쉬는 느낌으로 해서 잠깐 카페나 밴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가 작년에는 하도 급해가지고 제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언제 썼나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의 마지막 그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시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걔중에는 창체진로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서 또 동아리 담당 선생님도 하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진짜 1인 몇 역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할 게 많으신데 이제 행동특성 및 의견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누가 기록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막 강조가 되던 시기가 2017년, 18년 이때 굉장히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실제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한번 결심을 해봤어요. 누가 기록을 진짜 대놓고 열심히 해보자 하고 열심히 해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기록을 했던 자료인데 정말 별일 아니고 작은 일부터 조금 큰 일까지 별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잘 남겨놨더니 나중에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떤 사례의 공통점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특을 작성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은 좀 약간 미사여구들의 나열이었거든요. 뭔가 좋은 일들, 잘했던 것들, 구체적이진 않아도 얘는 이런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얘는 이런 학생이더라 이렇게 평소 사소한 일들까지 좀 기록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인성적인 측면을 좀 중시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이제는 사실 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인성적인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이 사실 중복 기재가 가능한 유일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폐지됐던 교사의 추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동이 너무 많아서 이 학생은 이 활동도 좀 강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영역에서 자리가 모자라서 못 썼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시다면 그것도 역시 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나이스 바이트 계산기를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전용으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저는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대학의 우수 사례들 역시 제 주관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우수하다라고 했던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6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이런 점들이 나오면 좋다라고 했던 이런 자료들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인성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뭐 중요한 활동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추천서 같은 거 쓸 때는 이 학생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잘한 부분을 강조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뭐 정량적인 내용도 쓸 수 있다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아무래도 쓰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양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동국대학교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바이블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다운로드 링크에 가시면 이런 자료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바이트 계산기를 받으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학년 말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뭐 누가 기록도 해놓으시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마지막에 학년 말에 좀 그런 힘듦을 좀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 특기사항 항목들이 정말 내실 있게 쓰여질 거라고 대학 측에서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글자 수가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쁜 건 아닌 게 예전에는 저희도 막 글자 수 채우기가 힘들었고 대학교에서도 좀 너무 반복되고 이게 너무 느려져 있는 그런 걸 읽기가 힘들었는데 글자 수가 줄여지면서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담백하게 이제 얻고 그런 것들은 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하러 다녀보면 동아리 활동 부분이 어차피 동아리 활동 애들이 다 그 안에서 비슷한 내용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복붙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게 사실 약간 세특에 준해서 이 부분도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이 드러나도록 좀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사실 제가 작년 말에 배포를 하면서 이걸 좀 더 빨리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급하게 저희 동아리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만든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활동을 왼쪽에 좀 나열을 해드렸고요. 오른쪽에는 학생의 의미 있었던 것을 한두 가지만 골라서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어도 그 활동들을 결국 나열해서 적는 순간 그 세특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특기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 내용을 적고 거기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쓰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뭐 교과 세특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활동들을 한번 미리 계획을 해보시고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 중요하게 참여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미리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후속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로 확장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좋다라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많이 활용했던 게 이 자료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북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이 사례집이 물론 약간 이제 뭐 기조 요령에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딱 모아서 실사례를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활동도 와 이거 활동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활동들이 보이고 기록도 심도 있게 적혀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뒤에 같이 예시로 실었고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걸 좀 미리 고민을 해야지 활동도 이런 활동을 해보고 이런 기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이제 동아리 활동은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은 시간 동안 활동을 좀 기획을 해보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특성 및 조감 의견에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흔한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급식 도우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 정리 활동 아니면 학교 행사의 도우미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긴 하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이 활동은 중학교에서 원래 좀 더 유명했던 활동이래요. 그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이런 프로젝트까지 하는 거 좀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 봉사가 저희가 적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힐 수는 있지만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름부터가 너무 좋잖아요. 프로젝트 봉사활동. 내가 나 자신이 아닌 주변이나 사회나 학교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대학의 입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되게 봉사활동을 중요시하고 이제 외부나 이런 외부 활동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것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이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학교 안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 잘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저도 이제 작년에 있을 때랑 재작년에 있을 때랑 점점 다르다고 느꼈던 게 맨 처음에 안내했을 때는 아무리 안내를 해도 애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다가 작년에는 좀 몇 팀씩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를 옮겨와서 보니까 여긴 더 많은 프로젝트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부서별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발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안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거의 학급 특색 활동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옮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활동에 적힐 만한 학교 차원에서 따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학급 특색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학급 특색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학급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급 학생 전체 학생들에게 뭔가 할 만한 활동, 할 만한 활동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혹시 할당될 시간이나 시간이 있으시다면 작게나마 이제 시작을 하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 너희끼리 한번 우리 이번 학급 활동은 어떤 걸로 하면 우리 학급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을까? 이렇게 회의하게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재감이 없고 학급에서 되게 조용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담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점검하다 봤는데 네가 이런 활동을 했어? 라고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게 이제 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기록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여러 대학들에서도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대학별로 이렇게 좀 기재 사례라든지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동국대학교 자료집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역시 선생님도 바쁘시니까 제가 유용한 거 위주로 몇 개만 골라왔는데요. 동국대에서 대놓고 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많이 봤던 나열식. 요즘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써주시는 학교는 거의 없으시죠. 요즘에는 정말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해요. 각 일반 고등학교의 특기사항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행사 참여했다면 거기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뭐 창의적으로 기획한 활동,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쌤들도 느끼지 않으시나요? 뭔가 저희가 검색해서 자료를 찾고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활동은 이제 정말 좀 그만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자료 조사나 정리해서 끝나지 않고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하게 하려면 어떤 걸 시켜야 될까? 어떤 걸 기획하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의 그 세부 활동도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래 멘토링 이런 것도 이제 흔한 어떤 활동 중에 하나인데 활동 내용에 있어서 장기간 수업에 참여 못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뭐 수업 내용 요약해주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학교 활동 위주로 나왔던 활동에 비해서는 학생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사례집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례를 읽으니까 가상 그린 뉴딜 도시 모형을 제작하고 이걸 가지고 공원에서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거의 교과서특에 준한 그런 내용이 자율활동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는 활동이 자율활동에 적힐 수도 있겠구나. 물론 학교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 나열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활동 하나만 확실하게 보여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특기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걸 나열하는 거에 급급하기보다는 자꾸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1, 2순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좀 확장해서 내용이 심도 있게 담기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아리 활동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영어과에 지원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열심히 이제 동아리 반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제 영어과 입장에서 아쉬웠던 측면은 얘가 영어과를 지원한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이 영자신문 동아리 안에서 영어과적인 역량이 드러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그 교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혹은 그 교과적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면 그런 활동도 좀 드러나게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뭐 카페 규정 법안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저도 이제 요즘에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문화 교육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심도 있는 활동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역시 가져와 봤고요. 진로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화나 자기주도성 이렇게 보여주는 활동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제일 중요한 저희 과목 세특이잖아요. 그래서 과목 세특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탐구 주제 설정할 때 참고할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내용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 이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은 내용, 이제 실생활에 적용한 내용 해서 제가 물리학을 좋아하는 어떤 학생, 그 물리학에 대해서 마찰 계수를 실제 구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과 계열 학생들의 어떤 심화 탐구 활동이라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직접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학생들에게 자꾸 이제 조사해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알고 그걸 정리해서 기술해서 적어서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교과에서도 여전히 그 탐구 정신을 잃지 않고 여기에는 어떻게 연계가 되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장해서 탐구해라. 제가 아까 탐구 활동의 4단계에서 동기가 되게 이제 의외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과 세특에서 특히 동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조그만 어떤 한 요소에 대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뭔가 교과 활동 중에서 관심 있는 어떤 작은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교과서에서 그냥 두지 말고 이걸 실생활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시작을 탐구 활동을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생명체의 다양한 기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현상에 적용해서 분석했다. 이제 분석했다라는 내용의 세특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세특으로 좀 좋은 세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뭐 이렇게 실험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조금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서 탐구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논문을 찾아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설명과 분석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선행학습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대놓고 언급은 할 수 없더라도 저희가 참고해서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입학사정관 앞에서 면접을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자기가 알거나 뭐 생각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이 된다면 되는 학생이라면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적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기록할 때만 논문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해서 쓰지 않는 정도로 해서 한다면 탐구 활동을 확장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와 효소 관련해서 얘가 뭐 비활성이 되는 상태가 있는데 걔가 어떤 이유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고 또 그걸 바꿔서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탐구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아로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제 교과 세특을 사실 보러 갔었어요. 근데 교과 세특을 봤는데 올해는 조금 좀 짤막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하고 그래 매번 똑같을 순 없지 하고 어떤 걸 봤냐면
뭐냐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봤는데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교과 시간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다. 근데 그 중에서 탈리도마이드의 어떤 작용이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추가 탐구를 하게 되었다. 이제 관련 서적이나 뭐 논문 같은 걸 아마 참고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어떤 추가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더 참고해 볼 내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서적을 통해서 약물의 복용 시기나 복용 기간 등이 우리 몸에선 민감하게 작용을 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약물 복용 이행에 따라서 질병 활성도가 어떤지를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특에는 적지 않았죠.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아,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이렇게 못 쓰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 세특에 애들이 이제 실제로 활동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점 앞으로의 계획까지. 얘뿐만이 아니라 또 약학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이제 비슷하게 쓰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효소 억제제가 항암제의 원리에 적용된다라는 사실. 자, 이거 생각을 하고 역시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으로 뭔가 자신의 궁금증, 좀 갈증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 저희가 독서 활동을 교과 세특에 풀어줄 수 있잖아요. 교과 세특뿐만이 아니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의 이런 예시들. 자,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에게도 안내해 주시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거. 아, 너가 그게 궁금하면 이런 분야의 책을 혹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라는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챗GPT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미 쌓아온 어떤 지식이라든지 저희 관심 분야인 경우에 이제 저희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싶지만 사실 바이러스 실험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균으로 그걸 대체를 해서 실험을 직접 해봤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시간 궁금증 호기심 생겨서 독서 활동 알게 된 점 있고 추가 이런 활동을 해봤다까지 이렇게 세특이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탐구활동에 대한 세특을 쓰실 때 조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논문 검색할 때 저는 예전에 자주 썼던 사이트가 여기예요. 근데 요즘에 들어가 보니까 좀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전 학교에서 몰랐는데 DBPR라고 해서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구독 신청을 해놔서 학생들이 누구나 이제 기관 인증을 하면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되신다면 이런 것도 이제 구독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독해놔도 엄청 많은 학생들이 모두 접속해서 활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심도 있는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심화활동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심화 탐구 활동을 하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내거나 보고를 하거나 안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료 수준에서 그 보고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정보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지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안내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관련해서 융합 과정 활동에 대한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 들은 내용을 좀 발췌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 임레드 형식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같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걸 좀 신경을 썼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토론해 볼 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기존의 좀 방식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했다면 이렇게도 한번 바꿔서 한번 안내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제가 나중에 공유하는 자료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사실 연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연수하면서 준비했던 내용,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시면 어떤 분이 오셔도 참고하실 수 있게 내용이 제가 아까 그 자료 공유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거는 어디서 가져왔고요. 뭐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핵심 역량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료는 이렇게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검색이 굉장히 잘 되고 챗 GPT가 안내를 잘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입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실험을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챗 GPT나 그런 자료들이 사실 외국 자료들은 더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가 많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한 그 기간 자체가 몇십 년이 됐더라도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보았으니까 뭐 이걸 가서 이제 활용하시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